자, 이번 시간에는 투자지표 분석 및 미래 실적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건 기업 분석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투자지표 분석도 중요하고 미래 실적에 대한 분석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 그렇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업에 대한 분석 순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지표, 미래 실적을 보시기 전에 가장 먼저 기업을 볼 때는요. 또한 기업을 봐야지 되는데 사업 분석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업과 산업, 경기 등 업황에 대한 분석을 전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죠. 이 회사가 뭘 하는 기업인지, 산업은 전체적으로 어떤지, 이 경기는 과연 좋은지, 그러면서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서 그 회사를 선정을 하셔야지 됩니다. 많은 주식 투자자들을 보다 보면요. 이 방송을 어떤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매수한 종목이 뭘 하는 기업인지 모르는 분들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기 이 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기업, 지금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보유한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지금이라도 체크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가 지배구조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죠. 이 대주주라든가 내지는 자회사에 대한 분석들을 전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대주주하고 자회사가 어떠한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경영 능력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경영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자가 굉장히 사업을 못하거나 했을 때는 그 회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적자를 본다거나 되지 않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영자의 능력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경영자의 능력을 보시면서 이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보고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무형의 것이죠.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스스로 분석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 이런 접근 방법을 전체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도 보셔야지만 됩니다. 이 재무제표, 즉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리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이러한 재무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회사가 돈을 꾸준히 버는지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 주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윗단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지표에 대한 분석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PER, PBR 가장 중요할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내용들도 분석을 하면서 또 경쟁사 대비해서 얼마나 기업이 투자 지표가 괜찮은지를 봤을 때 충분히 이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엿볼 수 있고 이 가운데 좋은 종목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지표의 내용 중에선 PER, ROE, ROA, PBR, BPS, DPS 등이 있습니다.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요. 너무 많은 것들을 보시지 마시고요. 오늘 현재 이 교육에서는 PER과 PBR에 대해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있죠. 파란색과 빨간색.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두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차차 깊숙하게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더 보신다면 여기에 부가적인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PE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주가수익 배수라고 하는데 PER, 낮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PER이라는 것은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돈을 많이 못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PER은 낮을수록 좋다.
그렇다면 PER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시가총액을요 순이익으로 나누면 PER이 나오게 됩니다. 또 같은 얘기로 주가를 주당순이익을 EPS라고 합니다. 나누면 PER이 나옵니다. 가장 쉽게는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그냥 나누시면 PER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PER이 낮은 기업이 좋다고 했는데 PER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시가총액이 하락하면 주가 조정이죠. 순이익은 그대로인데 시가총액이 낮아지면 당연히 PER은 낮아지는데 이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나빠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시장 상황이 나쁘다라는 것은 PER이 낮아져도 전체적인 시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경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면 또 낮아집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 순이익이 늘어나는 경우에 역시도 PER이 낮아집니다. 자,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가 되고 이때 시가총액이 낮아져서보다는 순이익이 증가를 해서 저평가가 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보셔야지 되고요. 순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본 총계가 함께 증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 흐름은 충분한 상승을 보일 수가 있는 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점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해두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PER이 5배라는 의미를 한번 볼게요. PER이 5배가 나왔다. 5배가. 꼭 PER이 5가 아니고요. 제가 PER이 5배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다. 순이익은 200억 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인데 순이익이 250억 원이면 PER은 4가 되겠죠. 자, 이거의 역수를 보면 순이익이 200억 원이고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반대로 본 거죠. 그럼 20%가 나옵니다. 20%. PER은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가의 이정표가 됩니다. PER 5배를 역수로 취하면 20%가 나옵니다. 지금 역수라고 되어져 있죠. 즉 투자 이윤율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연간 PER이 5인 회사에 투자하면 20%의 이익을 만들어준다고 해석 가능한 거예요. PER이 4배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인데 순이익이 250억 원이었다. 역수를 취하면 순이익 250억 원 나누기 시가총액 1,000억 원 정도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5%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은행에다 돈을 넣게 되면 연간 3% 이자밖에는 안 주죠. 그런데 어떤 기업의 PER이 5배다 투자하면 20%의 이자를 준다고 해석 가능한 거고요. 맞죠? PER이 4배다 25%의 이자를 주고 있구나. 자, 이런 관점에서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PER이 익숙하면 PER을 딱 바로바로 보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 거? PER의 역수를 한번 취해 보시면은 충분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PER이라는 건 낮아질수록 분명히 좋고요. PER은 역시 마찬가지 과거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보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잠깐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사업 분석, 지배구조 분석, 경영 능력 분석, 재무구조, 투자 지표를 보시고 각각 보시고 기업의 실적을 예측하고 나서 그걸 PER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 기업에 투자를 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투자가 위험한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아울러서 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번에는 PB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주가순 자산배수라고 해서요. PBR. 역시 마찬가지 낮은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PBR이라는 것은 내 돈과 시세와 차이가 얼마냐. 여러분들 가끔 그 중국 요리, 즉 중화 요리라고 하는데요. 뭐 중국집 하죠. 중국집에 가시면 싹스핀에서 시가라고 써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다. 이 기업의 가치가 1,000억 원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현재 주고받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다. 즉 1,000억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본 총계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돈을 벌고 순수하게 내 돈이 된 거를 자본 총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주주의 몫이에요. 주주 겁니다. 주주. 시가총액 나누기 자본 총계를 한 게 PBR이 되는 거예요. 이걸 또 같은 말로 하면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 하는데요. 그냥 쉽게 시가총액 나누기 자본 총계가 PBR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PBR이 낮은 기업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셔야지 되고요. PBR이 낮아지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이 하락을 하면 됩니다. PBR하고 똑같아요. PER하고 시장 상황이 나빠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주주의 몫이 늘어나서 자본 총계가 늘어나는 경우예요. 순이익에서 배당. 배당은 이미 주주한테 나가고 뺀 돈이니까. 순이익에서 배당을 제외한 이익이 자본에 더해져서 자본 총계가 증가를 합니다. 자본 총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이익이 반드시 증가를 해야 자본 총계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순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PER도 자연스럽게 낮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말씀드렸고, 이러한 내용은 손익계산서에 나온다는 것도 1단원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2단원에서도 기업 분석할 때 실적이 좋은 기업이 반드시 나와야지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실적이 나오면 그게 자본총계로 들어간다는 말씀 드렸고, 자본총계가 중요한 이유는 주주의 몫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전체적으로 드렸던 거죠. 맞나요? 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결국은 PBR이라는 것도 자본총계, 즉 이익이, 순이익이 나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1번의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나빠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별로 안 좋고요. 순이익이 증가를 해서 자본총계에 더해져서 증가하는 경우가 좋기 때문에 무조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나와야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PBR이라는 거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다. 자본총계가 2,000억 원이다. PBR은 0.5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경우에요. PBR이 0.5라는 것은 자본총계 2,000억 대비해서 시가총액 1,000억 원은 50% 저평가로 해석하셔도 돼요. 물론 시가총액이 무조건 2,000억 원까지 간다는 건 아닙니다.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PER까지 낮다면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만 돈을 못 벌면 PER은 높게 나오기 때문에 PBR이 계속 낮은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굉장히 상대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보셔야지 되고요. 두 번째, PBR이 2가 나옵니다. 시가총액 2,000억 원이죠. 자본총계 1,000억 원. PBR이 2라는 것은 자본총계 1,000억 원 대비 시가총액 2,000억 원은 2배 고평가됐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반토막 나야 된다. 50% 하락해야지 된다. 이건 아닙니다. 왜? 성장하는 기업은요, PBR이 3배, 4배까지도 될 수 있어요. 순이익을 엄청나게 내서 고속 성장하는 기업은. 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PBR이 4배, 3배, 4배 이상 된다면 웬만하면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상태가 된다는 것은요, 고수의 영역이에요. 일반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벗어난 영역이기 때문에 PBR이 4배 이상 된다고 하면 별로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밑에 써놨죠? PBR이 낮은 것이 저평가는 맞지만 기업 실적이 있어야 저평가이고 투자가 가능한 것이지, 기업 실적이 없다면 PBR이 낮다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배당 수익률 다음으로 보는데요. 배당 수익 이전에 PER이 5배 미만이고 PBR이 1 이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업황이 좋아진다면. 그런 종목들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PBR과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 금액이 좀 있는 분들은요. 이 배당 수익률이 많은 기업을 투자를 하는데 이번에는 PER과 PBR은 낮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정석이지만 배당 수익률의 경우에는 높은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배당금 나누기 주가예요. 배당금을 1,000원 주는데 주가가 10,000원이다. 10%가 나오는 거예요. 10%. 맞죠? 배당금 500원인데 주가가 5,000원이다. 역시 10%. 배당금 1,000원 주는데 주가가 20,000원이다. 배당 수익률은 5%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배당금이 1,000원인데 주가가 10,000원이면 배당 수익률이 1,000원, 10%예요. 은행 이자의 거의 3배에 달합니다. 맞죠? 이런 기업은 주가도 올라가요. 왜? 너무나 배당이 좋기 때문에 은행에다 넣을 필요가 없고 이런 종목 사면 아주 최고죠. 주가도 같이 움직여줍니다.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이 되면요. 주가가 올라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배당을 준다는 것은 기업이 순이익도 내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거예요. 적자인 기업은 배당을 잘 못 줍니다. 돈이 없으니 뭐 주주들한테 어떻게 배당을 주기 위해서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인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공식 잘 외워두시고요.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밑에 써놨죠. 주가가 상승하려는 성질을 갖는다. 배당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되는 기업은요. 주가도 한 2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PER, PBR로 저평가 투자를 할 수도 있으며 배당률까지 높으면 굉장히 좋다. 배당은 주가 대비 수익률로 파악해야지 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이 부분을 파악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되는데요. 여기 써놨죠? 배당금이 1,000원, 주가가 10,000원입니다. 1번, 배당금 1,000원, 주가가 10,000원이면 10%의 이자를 준다고 해석을 해도 되고요. 두 번째, 배당 수익률이 10%가 5%가 되기 위해서는 배당금이 줄어들거나 주가가 20,000원이 되면 되죠. 따라서 배당 수익률은 주가를 올리는 성질을 갖는데 배당이 10,000원, 1,000원 주는 게 500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왜? 회사가 돈을 못 벌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요. 배당 수익률이 꾸준한 기업들을 찾으시고 과거부터 몇 년 동안 또한 배당 수익률이 꾸준히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꾸준해야지 돼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요. 실적과 주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주가와 실적은요. 그림자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요.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주가도 꾸준하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당률이 꾸준한 거는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은 안 하고 올라갈 확률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ER과 PBR, 배당 수익률은 어떤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동시에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2단원이 이제 마지막인데 전체적인 미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예요. 주가는 미래의 실적을 먹고 산다. 과거의 PER, PBR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하죠. 중요한 것은 미래의 PER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산업 같은 경우는 PBR보다는 PER로 접근을 하세요. 왜? PBR은 자본총계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보통 나타낼 때 쓰고요. PER은 실적을 씁니다. 성장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소위 이야기해서 펑펑펑펑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PER 접근이 맞고요. 이 고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죠. IT, 정보기술이라고 합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또 바이오, 컨텐츠 같은 거 있죠.
스마트폰 콘텐츠, 뭐 한류 때문에 SM 이런 기업들, SM에 투자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고성장 기업 같은 경우들이 높은 PER을 받게 됩니다. PBR도 높게 되고요.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지 돼요. 높게 받는 기업들은 고성장하는 기업들, IT, 바이오, 컨텐츠 기업들을 잘 받으셔야지 되고요. 또 저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죠? 저성장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겠습니까? 뭐 제지회사, 조선주, 기계, 철강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낮은 PBR에 낮은 PER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고성장하는 기업인데 저 PER, 저 PBR 배당 수익률이 높다면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는 것이고 제지나 조선, 기계, 철강을 투자한다면 뭐 PER이 한 6배, 7배만 돼도 이거는 고평가가 됩니다. PBR이 0.5인데도 주가가 못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성장 기업의 경우에는 PER이 7배인데도 불구하고 10배, 15배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PBR이 2배임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PER, PBR은 절대적으로 딱 정해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산업이 고성장이냐 저성장이냐에 따라 틀려지고요. 네. 과거의 조선업 굉장히 고성장이었죠. 일본이 전 세계 1위였는데 한국이 1위를 빼앗으면서 선두로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고성장이라고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이 세계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산업이 이제는 완전하게 고착이 되었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건 고성장도 IT, 바이오, 컨텐츠도 언젠간 또 저성장 업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을 분석하실 때도 구분하실 때도 상대적인 관점으로 하셔라. 그래서 주가 상승은 미래의 실적을 먹고 산다는 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 전반적인 투자 지표와 주식을 투자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심으로 저 안병일이 여러분들의 수익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초석을 쌓을 수 있는 부분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면서 1단원과 2단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각 1단원과 2단원에 대해서도 이 챕터별로 많이 나눠놨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미래의 실적을 먹고 산다는 부분 반드시 알아두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업 분석의 진정한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테마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마지막으로 과거 실적이 아닌 미래 실적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 지표, 어떤 차트를 분석하니까 잘 안 된다. 그렇다면 기본적 분석이 뭐냐? 재무제표를 보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투자 지표, 뭐 PER에 대한 접근들을 하거나 자산 가치를 따지실 때 PBR로 접근을 해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식 투자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죠. 결국 뭐냐면 각각의 투자 지표라든가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적용하고 계신 거는 과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의 주가는 실적을 제가 먹고 산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실적에서도 더욱 중요한 건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기업의 주가는 과거 실적이 아니고 미래 실적을 먹고 산다라는 겁니다. 물론 미래 실적을 먹고 산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쉽게 접근이 어렵다라는 거죠. 미래 실적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회사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 미래의 먹거리가 무엇이고 그 먹거리를 어떻게 현재 준비를 해서 커다란 수익을 낼 것인지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주가는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실적이 잘 나온다는 확신이 들 때 굉장히 무섭도록 상승을 보이는 것이고요. 미래 실적이 좋지 않다면 현재 실적이 좋다라고 해도 주가는 정체를 보이거나 내지는 상승을 굉장히 더디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은요. 여러분들께서 주가와 실적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테마주에 대한 접근은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되 여러분들께서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면 테마주는 유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수의 어떤 부분들을 볼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주가는 미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인데 미래 실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업황에 대한 분석도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미래 실적을 분석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지표로 적용을 시켜서 매수와 매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단원에 대한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제가 뭐 1단원부터 2단원까지 전체적인 챕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하시면서 큰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